인지발달 단계. 피아제는 인지구조, 우리들의 인지구조의 변화가 질적으로 구분되는 몇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고 봤는데, 이 단계가 지니는 주요 특징은 발달 순서의 불변성과 보편성이래. 먼저 이 발달 순서의 불변성이란 변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되잖아. 각 단계가 나타나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특정 단계를 의도적으로 건너뛸 수 없다는 의미야. 그리고 보편성은 단계의 순서가 모든 사회의 아동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지. 비록 각 단계에 도달하는 속도는 개인의 경험이나 환경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한 단계는 이전 단계의 성취에 기초를 하기 때문에 이 순서들은 변하지 않아. 그리고 그 누구도 단계를 건너뛸 수는 없어. 불변성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감각운동기. 감각운동기는 출생에서 2세까지가 이 감각운동기에 속하는데, 이 감각운동기는 선천적인 이 감각운동적 도식을 사용하여 외부 세계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시기로 주요 발달 거업 중 하나는 대상 영속성의 획득이야. 대상 영속성의 획득. 대상 영속성이란 대상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거나 탐지할 수 없을 때에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거야. 이 개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주변 세계와 분리된 독립된 존재라는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 즉, 자신을 포함하는 모든 대상들이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고 대상이 시야에 보이지 않거나 들리지 않더라도 그 대상이 다른 장소에 계속 존재함을 아는 거야. 이 대상 영속성의 개념은 인지 발달 단계와 병행하여 발달하는데, 대상 영속성의 발달은 보편적이며 일정한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대. 피아제는 아주 어린 영아들에게는 대상 영속성의 발달이 제한적이고 감각 운동기 동안 점진적으로 발달한다고 봤어. 그리고 대상 영속성의 획득은 정신적 상징을 사용하는 내적 사고의 출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다, 이런 모딩을 썼겠냐고. 대상 영속성의 획득은 정신적 상징을 사용하는 내적 사고의 출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다. 제1단계 반사운동기는 출생에서 1개월, 엄청 짧은 시기야. 그래서 다양한 반사 도식을 사용하면서 외부 세계에 적응을 해. 이때는 당연히 사고는 못하고, 사고는 불가능하고, 잡기, 뭐 손가락 갖다 대면 손가락 잡잖아. 그리고 손가락 갖다 대면 빨기, 이때는 잡기, 빨기, 이런 반사 도식만 가능해. 이때는 대상 영속성을 획득을 한 애들은 엄마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울잖아. 엄마 앞에 사라졌으니까. 근데 이때는 사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반사 도식만 사용하면서 외부 세계에 적응을 합니다. 제2단계는 1차 순환 반응기라고 해. 아까 제1단계는 반사 운동기라는 말을 썼잖아. 제2단계는 1차 순환 반응기. 이때는 이제 출생에서 1개월까지 반사 도식 사용하는 반사 운동이 끝났어. 그러면은 1개월부터 4개월까지 1차 순환 반응이 일어나. 1차 순환 반응이란 우연히 일어난 자신의 신체 움직임에 흥미를 느껴서 동일한 반응을 반복하는 걸 말해. 이런 행동은 단순히 반사 행동이 아닌 능동적인 행위야.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가 유아 자신의 신체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의미로 1차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 타인의 신체 움직임에는 흥미를 안 느껴. 이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가 오직 유아 자신의 신체에만 국한되어 있어. 그래서 1차야. 자신의 신체를 중심으로 흥미를 느끼는 거고, 내 몸이 나의 중심이고, 스스로 내 신체로 반복을 일으키는 거야. 손가락 빨기, 손가락 계속 빨아. 손가락 빠는 거 재밌네 하고 손가락 계속 빨아. 손뼉 쳐. 손뼉 치는 거 재밌네 하고 손뼉을 쳐. 발을 잡아. 발 잡는 거 재밌네 하고 발 놓쳤다가 또 발 잡고, 놓쳤다가 또 발 잡고,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거야. 1차 순환 반응기에는 2가지 이상의 도식을 협응시켜서 갈 수 있대. 예를 들면은 아까 손가락 빨기 있었잖아. 손가락을 보고 입으로 가져와서 빨아. 이거는 보기, 가져오기, 빨기. 이 도식을 모두 협응시킨 행위가 된다. 그 다음은 제3단계야. 제3단계는 이제 아까 1차 순환 반응기였으니까 3단계는 순환 반응기. 이제 이때는 아까 4개월까지 끝났잖아. 4개월부터 8개월까지는 2차 순환 반응기야. 2차 순환 반응은 외부 대상으로 순환 반응이 확대된 거야. 아까는 순환 반응이 자신의 신체에만 국한되어 있었잖아. 영화가 자신의 신체로 몰려있던 관심을 이제 외부로 돌려서 외부 대상에 대한 반복적 행위를 하게 되는 거야. 아까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스스로 반복적 행위를 하면서 흥미를 느꼈잖아. 이제는 외부 대상에 대한 반복적 행위를 하는 건데, 반복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냥 아까처럼 우연히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했기 때문이야. 뭐 목표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하는 거 아니야. 1차 순환 반응이나 2차 순환 반응이나 우연히 했는데 흥미로워서 우연히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는 거야. 단지 1차 순환 제2단계였던 1차 순환 반응은 자신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제3단계 2차 순환 반응은 이제 외부 대상으로 관심을 돌려서 외부 대상에 대한 반복적 행위를 하는 거다. 예를 들면은 우연히 모빌을 건드렸어. 우연히 건드린 모빌이 움직이잖아.
너무 재밌으니까 깨르르 웃으면서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하는 거야. 반복적 행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보는 행위를 되풀이한다. 이 시기에 대상 용수성이 처음 출현합니다. 그치만 대상의 일부나 흔적이 보여야 돼. 완전히 안 보이면 아예 못 찾아. 그냥 매우 약해. 처음 출현한 거기 때문에 이 대상 용수성의 개념이 매우 약해. 이때 2차 순환 반응의 영화들은 스스로 실험을 반복하잖아. 외부 대상에 대한 실험을 스스로 반복하면서 눈에 보이던 대상이 보이지 않아도, 예를 들면은 1차 순환 반응일 때는 내 신체에만 국한됐기 때문에 뭐 다른 외부 대상으로 실험을 할 적이가 없었어. 근데 이제 외부 대상으로 스스로 실험을 반복하면서 눈에 보이던 대상이, 내가 공을 이렇게 던졌어. 툭 쳤어. 툭 쳤는데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반이 좀 가려졌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상이 보이지 않아도 어딘가에 존재하는구나.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대상 용소성의 개념이 매우 약하지만 처음으로 출현을 한다. 그럼 제4단계는 2차 순환 반응기의 조정기야. 조정을 하니까 조정기겠지? 왜 조정기인지 볼까? 이제 영화는 이전에 획득한 도식들 있잖아. 외부 대상들에 대해서 반복적 행위를 하면서 획득한 도식들이 있단 말이야. 이 이전에 획득한 도식에 기초를 해서 새로운 도식을 형성하는 거지. 새로운 도식을 형성해서 새로운 상황에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해. 2차 순환 반응의 이 조정, 협응이란 영화가 단순한 목표 달성을 위해 둘 이상의 행동을 협응하는 것을 말해. 이러한 협응은 의도적인 행동이 출현했음을 보여준다. 왜냐? 목표 달성이 있으니까 이제 의도적인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2차 제3단계 2차 순환 반응일 때는 단순히 목표 달성이 아니라 단순 재미 때문에 하는 거였는데, 이제 제4단계 2차 순환 반응기의 조정, 협응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의도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제 이 내가 협응을 하기 시작하면 의도적인 행동을 출현했구나. 이 출현했음을 보여주는 거지. 예를 들면은 하준이가 저 공을 잡으려고 막 기어가다가 막 쿠션에 걸린 거야. 그럼 쿠션을 잡고 던져. 다시 기어가. 그래서 공을 잡아.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이 고무공을 잡는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어가고 쿠션을 잡고 밀고 다시 기어가고 잡는 이 도식들을 결합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도식들이 협응된다, 조정이 된다라고 해서 2차 순환 반응기의 조정, 협응 이렇게 불리는 거야. 그래서 대상 영속성은 제3단계 2차 순환 반응기에서 출현이 됐잖아. 매우 약했지만 어쨌든 출현이 됐잖아. 근데 이제 이러면서 제4단계 2차 순환 반응기의 협응, 조정 이 단계에 와서는 조금 발전한 거지. 상당한 진전이 일어났는데 대상이 보이지 않아도 만약에 하준아 자 여기 까까 하고는 내 등 뒤에 딱 놓으면은 숨겨진 과정을 봤잖아. 하준이가 나를 보고 있을 때 내가 이 과자를 보여주고 천천히 뒤로 숨기는 걸 보여줬어. 그러면은 이 과자를 쉽게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상당한 진전이 일어났지, 이것만 봐도. 그래서 영화는 대상이 보이지 않아도 숨겨진 과정을 보면 그 대상을 쉽게 찾아낸다. 이 쉽게 찾아낸다가 포인트야. 그러나 만약에 숨겨진 장소가 바뀌면 잘 못 찾아내. 예를 들면은 이 과정을 내가 이렇게 방에 있었어. 내가 백사호실에 있었는데 자 등 뒤에 숨겼어. 근데 기어서 내 등 뒤로 가. 하지만 자 이거 봐봐, 과정을 보여줬어. 내가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 변기 뒤에다가 놔.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잘 찾아내지 못해. 즉 A, not B의 오류래. A, not B 오류는 대상이 새로운 장소, 화장실로 옮겨진 것을 봤어. 근데도 백사호실에서 찾는 거야. 이전에 발견했던 장소에서 숨겨진 대상을 찾으는 거야. 내가 화장실에 숨겼는데도 계속 백사호실 그 밥 먹는 곳에서 계속 찾는 거야. 이게 A, not B의 오류래. 이때의 대상 용속성은 이전 단계보다 상당히 진전되기는 진전됐잖아. 근데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 다음 제5단계 3차 순환 반응이야. 이제는 3차 순환 반응은 흥미로운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이제는 본인이 직접 흥미로운 결과를 산출하려고 해. 흥미로운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대상에 새롭고 실험적인 탐색 행동을 되풀이하는 거야. 더 발전했지? 2차 순환 반응의 조정기 때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했잖아. 근데 이제 3차 순환 반응기는 흥미로운 결과 좀 산출해볼까? 이제는 나 흥미로운 결과 산출할 수 있어. 대상에 새롭고 실험적인 행동을 되풀이하면서 흥미로운 결과를 산출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행동의 반복은 기계적이지는 않아. 영화는 새롭고 실험적인 탐색 행동을 되풀이하는 거긴 한데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응 방식을 변화시켜도 보고 그 변화가 미치는 영향도 관찰하면서 이 대상을 탐색하는 거야. 예를 들면 예시가 없으니까 좀 헷갈리잖아. 예시를 들면 3차 순환 반응기 영화는
이렇게 몬테소리 교구를 보면은 별은 별에 넣고 동그라미 동그라미에 넣고 이렇게 블록에 맞는 구멍을 넣고자 이걸로 탁 끼우면 얼마나 흥미로운 결과가 산출이 돼. 그래서 이 대상에 새롭고 실험적인 탐색을 하는데 별에다가 계속 동그라미를 반복적으로 넣는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한다는 건 아니야. 동그라미를 별 구멍에다 넣어봤다가 동그라미를 뒤집어서 별에 넣어봤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세게 넣었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네모를 이제 별에 넣었다가 하면서 블록을 돌리고 뒤집으면서 다양한 새롭고 실험적인 탐색을 하는 거. 근데 이게 넣는 행동은 되풀이 되는 거잖아. 근데 기계적이야? 기계적이지는 않아. 왜냐? 반응 방식을 계속 변화시켜보고 이 변화가 미치는 영향. 별이 뾰족뾰족뾰족한 거 별을 잡고 별에 넣어서 딱 맞네? 변화가 미치는 영향도 관찰하면서 대상을 탐색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별에 넣어보는 새롭고 실험적인 탐색을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적 실험을 하는 거야. 시행착오적 실험을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도식을 분화시켜서 새로운 수단을 탐색하고 발견해 나가는 거지. 이때는 의도적인 모방도 점차 정확해진대. 의도적인 모방, 보고 따라하는 거야. 단순히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러니까 나는 이 판을 다 맞춰서 칭찬받아야지 이런 목적이 아니잖아. 단순히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대상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마치 애가 하는 걸 보니까 마치 이 대상 자체의 속성을 학습하려는 것처럼 행동을 해. 꼬마 과학자처럼 실험적 사고를 하는 거야. 대상 영속성도 훨씬 그럼 진전이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진전이 됐냐? 물건이 이제는 새로운 장소에 숨겨져도 이 과정을 목격했다면 그 물건을 성공적으로 찾아내는 등 정확한 A-B 찾기가 가능해진다. 이제는 화장실에 숨겨도 백사호실에서 화장실로 넘어가는 거야. 이 과정을 봤다면 화장실로 가가지고 찾아낼 수 있어. 그래서 제5단계 3차 순환 반응기는 꼬마 과학자, 새롭고 실험적인 탐색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한다. 그리고 시행착오적 실험을 한다. 그 다음 제6단계 제6단계가 이 감각 운동의 마지막 단계가 놀랍게도 감각 운동기 전조잡기, 구조적 조잡기, 흑식 조작인데 감각 운동기에만 시간을 엄청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제6단계 이 감각 운동기의 가장 마지막인 제6단계 정신적 표상 단계를 보면 이 감각 운동이 마지막 하위 단계잖아. 영화는 정신적 신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내적으로 표상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때 놀랍지요? 이때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생각하는 전구가 탁 켜지는 단계라고 해. 이제 아기들 머릿속에 생각하는 전구가 탁 켜지는 단계다. 왜냐? 이제 머리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 정신적 심상을 사용할 수 있어. 대상을 내적으로 표상할 수 있어. 이 대상을 내적으로 표상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엄청난 거야. 이 내적 표상이 가능해지면서 머리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으면서 인지가 이제 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리로도 할 수 있어지면서 정신적으로 대답을 계획하여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대. 24개월 이룬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표상이 획득을 했잖아 이제. 대상을 내적으로 표상할 수 있다는 건 표상을 획득했다는 거야. 이 표상의 획득으로 영화의 인지는 더욱 발달을 하는 거지. 문제 해결을 할 때도 문제 해결에서도 시행착오적 탐색보다는 의도적인 탐색 행동을 해. 시행착오적 탐색은 어디서 나온 거야? 제5단계 3차 순환 반응기에서 시행착오적 탐색이 나왔잖아. 이때는 꼬마 과학자니까. 근데 제6단계 정신적 표상 단계에서는 시행착오적 탐색보다는 이제 의도적인 탐색 행동을 한다. 그래서 이때 제6단계 정신적 표상 단계에서는 표상적 사고, 지역 모방, 대상 영속성이 이 3대장이 딱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딱 완벽해진다고 해야 되나? 딱 중심을 잡아버려. 표상적 사고, 지역 모방, 대상 영속성. 표상적 사고는 정신적 표상 단계니까 표상적 사고가 당연할 수 있는데 이제는 사과라고 누군가 말하면 사과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사과즙을 까면 머릿속에 사과를 떠올릴 수 있다는 거지. 이 제6단계 때. 그래서 표상적 사고란 행동하기 전에 문제에 대해 정신적으로 추론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정신적 표상 단계가 되면 눈앞에 없는 사물이나 사건들을 정신적으로 그려내기 시작해. 예를 들면 엄마 온대. 이런 것도 이제 이해를 하고 애들이 눈앞에 사과 이렇게 하면 눈앞에 없는 사물을 정신적으로 이제 그려낼 수 있는 거야. 행동을 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을 하는 행동을 하는 거지. 이제는 바로 막 손이 나왔던 이제 식탁 위에 치킨을 보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행동하잖아. 그래서 아기들 영상 보면은 막 물건을 세우는 아기들도 있고 문을 보고 저걸 문을 열고 나가야지. 아니다. 저거를 의자를 뭐 쿠션을 가져가서 쿠션 위에 기어서 올라서 문을 내려서 손잡이를 내려서 나가는 문을 열고 나가는 애기들 영상이 있어. 이제 그런 애들은 정신적 표상 단계가 됐기 때문에 눈앞 행동을 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을 하면 탁탁탁탁 쿠션 가져와서 쿠션을 깔고 기어서 올라가. 그래서 손을 쭉 뻗어서 손잡이를 내려서 문을 열고 다시 소파에서 쿠션에서 내려가가지고 나가는 거. 이렇게 행동을 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을 하는 행동을 하는 거지.
이전 단계에서는 시행착오적 과정이 많았잖아. 이런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을 하기 전에 이 상황에 대한 문을 열고 나가야지, 이 방에서 나가야지라는 상황에 대한 사고를 하기 때문에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어. 어떤 행동을 직접 해보지 않고서도 엄마가 저기에다가 물병을 놨네? 그럼 내가 물병을 자꾸 꺼내서 물병을 따서 물놀이를 해야지. 이렇게 어떤 행동을 직접 해보지 않고서도 사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내면적으로 사고한 후에 행동을 하게 돼. 그래서 이 단계에서 영화들이 하는 표상은 행동적 수준으로 이루어져.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 어른들은 그냥 생각을 하고 그냥 안 할 때가 더 많아 사실. 예를 들면 운동해야지. 안 할래. 하지만 이 단계에서 영화들이 하는 표상은 행동으로 다 이어져. 행동적 수준으로 다 이어져. 그래서 사고를 치는 거야.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아기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내가 이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 이렇게 구체적 행동 경험의 기반이 다 다져져 있어. 그래서 이제 정신적 포상이 되기 때문에 시행착오적 실험에 의존하지 않아. 이제 실험을 안 해봐도 돼. 그냥 정신적으로 내적으로 추론해서 정신적으로 그려내서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해서 행동하면 돼.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지연 모방. 지연 모방은 과거에 보았던 행동을 표상으로 기억해 두었다가 재현하는 거야. 여기서도 표상이 사용되잖아. 예를 들면 그 아기 영상 중에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행동을 하고 이제 아빠가 주유소 그 기계에 기대고 있는 걸 본 아기가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아기가 있어. 그런 것처럼 과거에 보았던 행동을 머릿속에 표상으로 기억해 두었다가 재현하는 거야. 즉 어떤 행동을 목격한 후에 그 행동을 바로 따라하는 거야. 아니야.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행동을 모방하고 재현하는 걸 말해. 그래서 지연은 모방이다 해서 지연 모방. 예를 들면 아빠가 세차하는 모습을 보고 아빠가 세차하는 모습을 막 봐. 그거를 당장 막 애기는 차에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보고 차에서 바로 따라하는 게 아니야. 나중에 집에 뭐 자동차 장난감이 생겼어. 그 세차한 날 바로 집에 가서 세차하는 걸 따라하지도 않아. 정말 나중에 아빠가 세차하는 모습을 걸레를 가져와가지고 막 차를 닦는 그 모습을 따라하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세차하는 모습을 본 유아가 나중에 자동차 모형으로 따라하는 아이를 봤을 때 이 아이가 획득한 사고는 표상적 사고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이 지연 모방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유아들에게 기억 표상 능력이 발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했던 행동을 애가 따라하고 있어 그러면은 기억 표상 능력이 발달되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 왜냐면은 이 표상하는 능력이 없으면 기억 표상 능력이 없으면 지연 모방 자체가 불가능함. 그래서 이전의 행동을 정확하게 모방하려고 하기도 해. 예를 들면은 뭐 아빠가 걸레질하고 솔로 털고 막 예를 들면 돋보기로 이렇게 꼼꼼히 막 확인을 했어. 근데 한참 뒤에 막 걸레로 닦아. 그러다가 또 한참 뒤에 보는데 걸레로 닦고 솔 같은 거를 가져와가지고 막 털어. 그리고 막 돋보기를 가져와서 장난감 돋보기를 가져와서 막 자세히 봐. 이렇게 더 정확하게 모방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피아제가 이거는 인지 발달 기제 중 조절에 가깝다고 봤어. 왜냐면은 그냥 자기 방식대로 흉내내면 이거 그냥 동화잖아. 그냥 뭐 아빠가 왼쪽 닦고 오른쪽 닦고 예를 들면 아빠가 뭐 타이어를 먼저 닦고 본네트 그런 데 닦았어. 근데 아빠가 걸레로 저걸 닦는 거 막 보고 그냥 대충 그냥 그 행위만 따라하면 그냥 이거 동화야.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지도식에 흡수하고 수용한 그냥 자기 방식대로 흉내낸 거야. 그래서 동화야. 근데 이전에 내가 본 행동을 정확하게 모방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전의 행동도 정확하게 모방하려고 하는 것은 이 모델과 똑같이 하려고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조절에 가깝다고 본 거지. 그리고 마지막 드디어 완전한 대상 명사성이 나타납니다. 정말 제3단계 2차 순환 반응기부터 해가지고 제4단계 2차 순환 반응기 조정기, 제5단계 3차 순환 반응기 조금 점진적으로 상당한 진전이 일어났는데 제6단계 정신적 표상 단계가 되면 완전한 대상 명사성이 나타난다. 영화는 물건이 숨겨지는 과정을 보지 않아도 예를 들면 뭐 엄마가 지우개를 그냥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냥 엄마가 아무데나 봐. 근데 저게 숨겨질 만한 장소를 정신적으로 표상하는 거야. 그래서 거실에 있는 수납장도 열어보고 기어가서 이불 밑에도 봐보고 막 기어가가지고 화장실도 기어갔다가 숨겨질 만한 장소를 정신적으로 표상하여 물건을 찾는 거지. 아주 귀신 같아집니다. 그래서 숨기는 과정을 안 보여줘도 예상해서 예측해서 찾으려 하는 거지. 믿기지가 않죠. 이 깐난쟁이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이 감각 운동기는 제6단계까지 오는데 제1단계는 뭐였더라? 운동, 반상 운동기야. 이때는 반상 운동 90밖에 사용 못해. 왜냐면 딱 한 달 동안 빨기, 잡기, 성인들이 손가락 갖다 대면은 잡잖아. 그리고 뭘 빨아. 이것만 가능. 근데 이거 그냥 괜히 하는 거 아니라 외부 세계에 적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2단계 이제 1차 순환 반응기. 순환 반응이 자신의 신체,
스스로 신체를 움직이면서 우연히 발을 만지고 우연히 막 이렇게 박수를 치고 우연히 자신의 신체를 움직이다가 움직임을 했는데 자신의 신체 움직임을 흥미 느껴 반복적으로 해. 근데 자신의 신체가 국한되어 있으니까 1차 순환 반응기. 1차 순환 반응기는 2가지 이상의 도식 협응 가능. 제 2차 순환 반응기, 제 3단계가 2차 순환 반응기. 이때는 자기 신체가 아니라 외부 대상, 우연히 흥미로운 결과, 외부 대상에 대한 어떤 행동을 했는데 우연히 흥미로운 결과를 반복해서 뭐 목표나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해서 외부 대상에 대한 반복적 행동을 하는 거. 이 시기에 대상 영속성이 처음 출현. 근데 매우 약해. 그냥 대상 일부나 흔적이 보여야 찾을 수 있어. 완전히 안 보이면 못 찾습니다. 뭐 스스로 실험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상이 보이지 않아도 어딘가 존재하는구나. 약간 여기까지는 발견해 나갈 수 있어. 그래도 이때까지는 목표나 의도 없이 그냥 우연히 발견한 흥미로다가 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제 4단계 2차 순환 반응기의 조정기야. 아까 전에 제 2단계 1차 순환 반응기에서 두 가지 이상의 도식을 협약시켜 볼 수 있다고 했잖아. 영화는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서 조금 말하다가 버벅거릴 수 있습니다. 자, 제 4단계 2차 순환 반응기 협업. 이제 이전에 획득한 도식들에 기초하여 또 새로운 도식들을 형성해 나가. 그러면서 새로운 상황에 이 사용을 하는 거지. 이때 제 4단계 2차 순환 반응기 협응. 희귀 조정기. 이때 말 길잖아. 그러니까 뭘 외우냐? 이때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다. 이걸 생각해. 목표 달성을 위해 2 이상의 행동이 협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 2단계 1차 순환 반응기에서는 그냥 협응이 되는 건데 도식들이 그냥 협응이 되는 건데 이 제 4단계 2차 순환 반응기의 협응기 조정기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2가지 이상의 도식들이 2가지 이상의 행동들이 의도적으로 출현을 합니다. 협응을 합니다. 그리고 제 3단계 2차 순환 반응기 때는 매우 약한 대상 영속성이 있었는데 완전히 안 보이면 찾지 못하고 대상의 일부만 보여야 찾는 그런 매우 약한 대상 영속성을 보였는데 이제는 상당한 진전이 일어나가지고 대상이 보이지 않아도 보여주면 이 숨기는 과정을 보여주면 찾을 수 있다. 그치만 이때가 A, not B 맞나? A, not B 오류를 보여서 이렇게 숨기는 과정을 보여주면 찾지만 숨기는 과정을 보여줘도 장소가 바뀌면 그거는 찾지 못해. 그 다음에 제 5단계 이때는 말이 바뀌어. 뭘로 말이 바뀌냐? 제 3차 순환 반응기로 말이 바뀌어. 이때는 꼬마 과학자를 생각하자. 이때는 새로운 시도, 새로운 탐색. 그리고 이때 키워드가 새로운 시도, 새로운 탐색, 새로운 발견, 시행착오적 탐색. 약간 이런 게 키워드였는데 흥미로운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대상이 새롭고 실험적인 탐색 행동을 되풀이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포인트.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다른 반응 방식을 변화시켜보고 그 변화가 미치는 영향도 보면서 대상을 탐색하고 반복한다. 행동을 되풀이한다. 아까 키워드로 시행착오적 실험을 말했잖아. 이걸 통해서 기존 도식을 분화시켜서 새로운 수단을 탐색하고 발견하고 의도적인 무방도 점차 정확해지고. 근데 이때는 아까 제 4단계 2차 순환 반응기 2차 순환 반응의 조정기 협응기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했잖아. 근데 이 제 5단계 3차 순환 반응기는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단순히 목적을 이룰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마치 대상 자체의 속성을 학습하려고 이루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실험적 사고가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대상 영속성도 약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물건이 이제 아까는 장소 바뀌면 그 과정 봐도 몰랐잖아. 이제는 과정 보면은 장소 바뀌어도 찾을 수 있다. 마지막 제 6단계가 이름이 뭐냐면 표상 가능했으니까 정신적 표상기였나? 정신적 표상 단계. 얼추 맞아. 이제 감각 운동기의 마지막 단계. 그리고 이때가 대상 영속성 개념 획득해. 대상 영속성이란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찾을 수 있는 것? 이건 아직 아니야. 이때는 아까 감각 운동기의 마지막 단계라고 했잖아. 뭘 말해야 되냐면 이때 영화는 내적 표상이 가능해진다. 정신적 심장을 사용하여 내적 표상이 가능해진다.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돼. 그리고 표상이 획득했으니까 인지 발달 더 발달하겠지. 그래서 아까는 시행착오적 탐색을 했다면 이제는 의도적인 탐색을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때 3대상 뭐라 했지? 표상적 사고, 지연 모방, 대상 영속성. 표상적 사고부터 하면은 이제 뭐 행동을 할 때 이쪽으로 표상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정신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추론하고 행동을 한다. 그래서 이 정신적 표상 단계가 되면 눈앞에 없는 삶을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 그려낼 수 있고 눈앞에 없는 사건들 정신적으로 그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행동을 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생각한 후에 행동한다. 그래서 이때 아까 뭐라 했냐면 포상적 사고가 행동적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루어진다. 이 말도 했었어. 그래서 뭐 아까는 이제 시행착오적 과정을 했다면 이제는 행동하기 전에 그 상황에 대한 사고를 하기 때문에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지. 행동을 직접 해보지 않아도 사고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한다. 이제 다음이 지연모방은 어떤 대상의 행동을 보고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그 행동을 따라하는 것.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는 그 모델의 행동을 더 정확하게 모방하려고 하는 거는 피아제가 인지적, 기재적 조절에 해당한다고 봤고, 왜냐면 그냥 단순하게 흉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조절을 해서 자신의 생각과 뭐 신체를 조절을 해서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행동을 수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과거에 보았던 행동, 정확한 개념은 과거에 보았던 행동을 표상으로 기억해 두었다가 재현하는 것이다. 어떤 행동을 목격한 후 그 행동을 바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그 행동을 모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연모방하는 애를 보고 뭐라고 할 수 있다 했지? 기억 표상 능력이 발달하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 마지막 대상 영득성. 이제는 완전한 대상 영득성이라고 할 수 있어. 물건이 숨겨지는 과정 안 봐도 예측하고 추론하고 추측하고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표상하고 사고를 해서 내 쪽으로 떠올려서 숨겨질 만한 장소를 정신적으로 표상을 해서 물건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감각 운동기에 대한 단계는 끝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들은 불변성이 있고 뭐 건너뛸 수 없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단계들은 건너뛸 수 없고 의도적으로 건너뛸 수 없고, 왜냐?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그리고 모든 사회 아동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개인차는 있다. 여기까지는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